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데 무릎이 평소와 다릅니다. 이게 뭐지? 하루 종일 그 느낌이 신경 쓰입니다. 저녁이 되자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혹시 관절염? 아니면 연골이 다른 건가?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누워서도 자꾸 그 무릎을 만져봅니다. 인터넷을 켭니다. 무릎 통증 원인을 검색합니다. 나오는 결과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것도 해당되고 저것도 해당되네. 잠은 멀어지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 무릎을 확인합니다. 어제보다 나은가, 더 심한가. 옆에서 자식이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응, 괜찮아 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머리가 조금 무거우면 뇌 쪽 문제는 아닐까, 가슴이 답답하면 심장은 괜찮은 걸까, 배가 더부룩하면 소화기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하루에도 몇 번씩 몸을 점검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별일 아니에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오히려 화가 납니다. 내 몸인데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왜 대수롭지 않게 넘기라는 거지?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검사를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건 없으시네요 라고 합니다. 그 순간은 안심이 됩니다. 아, 다행이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시작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 초기라서 안 나온 건 아닐까?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아볼까?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에도 불안할까? 옛날엔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엔 아파도 참고 일했는데, 지금은 왜 이 모양일까? 스스로가 나약해진 것 같아 속상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하는 소리 들을까봐 입을 다뭅니다. 그러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불안이 더 커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통증이 아닙니다. 통증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같은 무릎 통증이어도 어떤 분은 나이 들면 원래 일해 하고 산책을 나갑니다. 어떤 분은 밤새 걱정하며 인터넷을 뒤집니다. 무릎은 똑같이 아픈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차이는 몸이 아닙니다. 머리입니다. 마음입니다. 통증은 그저 신호입니다. 여기 좀 살펴봐라는 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받는 순간 즉시 큰일 났다는 경보로 바꿔버립니다. 작은 초인종 소리를 화재 경보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배울 것은 통증을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통증 때문에 삶이 멈추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어떻게 읽느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렇다면
통증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평생 통증을 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거해야 할 대상, 두려워해야 할 신호.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편지를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봉투도 뜯지 않고 안 좋은 소식일 거야 라며 불안에 떱니다. 어떤 사람은 침착하게 열어보고 아, 몸이 쉬라는 신호구나 하고 적절히 대응합니다. 통증을 위험 신호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손을 뜨거운 냄비에 댔을 때야 하고 통증이 옵니다. 그 통증 덕분에 우리는 손을 빨리 뗍니다.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통증은 우리를 지켜준 겁니다. 무릎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세는 관절에 무리야. 좀 쉬어. 허리가 아프면 너무 오래 앉아 있었어. 일어나서 스트레칭 좀 해. 어깨가 결리면 긴장을 풀어. 힘을 빼. 통증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경비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알려주는 충실한 파수꾼입니다. 그렇다면 불안은 어떨까요? 우리는 불안을 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틀렸습니다. 불안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너무 생생하게 그려내는 능력. 이것은 원래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저 풀숲에 호랑이가 있으면 어쩌지? 라고 상상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호랑이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 통증이 암이면 어쩌지? 라는 상상 속 호랑이와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은 정신적 약함이 아닙니다. 훈련되지 않은 상상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어떻게 불안을 없앨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 상상력을 제대로 쓸까? 입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봅시다. 마이너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어깨가 뻐근합니다. 즉시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50견인가? 디스크는 아닐까? 병원 가야 하나? 이것이 우리가 겪는 자극입니다. 그런데 잠깐, 지금 느끼는 것을 정확히 말해 보십시오. 어깨가 뻐근하다.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 50견, 디스크, 큰 병, 이것들은 우리의 해석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관점을 바꿔봅시다. 통증은 감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에 이야기를 더 씌웁니다. 마치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폭풍이 올 거야라고 단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과 이야기는 다릅니다. 사실은 무릎이 걸을 때 조금 시큰거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걷지도 못하게 될 거야. 요양원에 가야 할지도 몰라. 둘을 분리하는 순간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이야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체는 그저 중립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증을 느낄 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사실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무엇인가? 실제로 해봅시다. 지금 몸 어딘가 불편한 곳이 있습니까? 그곳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통증이다. 그저 감각일 뿐이다. 이것은 내가 만든 이야기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는 순간 통증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통증은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오직 통증에 대한 우리의 해석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최악의 이야기를 만들어낼까요? 그건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이너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가슴 두근거림, 심장마비 전조 증상, 검색 결과가 수천 개 나옵니다.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자극입니다. 왜 우리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가능성보다 항상 최악의 가능성부터 떠올릴까요? 여기 관점을 바꿔봅시다. 이것은 뇌의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안전을 원하지, 진실을 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을 때 바람이겠지라고 생각한 사람과 호랑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 중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설령 그것이 바람이었어도 도망친 사람은 살았고 안심한 사람은 때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1만 년 전 설계된 생존 기계입니다. 지금도 작은 신호를 최대한 위협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가슴 두근거림의 99%는 불안이나 카페인 때문입니다. 어깨 통증의 대부분은 나쁜 자세 때문입니다. 그런데 뇌는 여전히 1%의 최악을 100%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즉시 우리 뇌는 도둑이다 라고 경보를 울립니다. 심장이 뜁니다. 긴장합니다. 그런데 나가보니 고양이였습니다. 뇌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미안, 착각이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뇌의 기본 설정입니다. 항상 최악을 준비합니다. 생존하려면 그래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의 경보를 정보로 받아들이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뇌가 말합니다. 위험해. 큰일이야. 우리가 답합니다. 고마워. 경고는 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관찰만 할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5-5 법칙이라고 부릅시다. 첫째, 5초 멈춤입니다. 통증이나 불안을 느끼는 순간 반응하지 말고 5초간 멈춥니다. 그저 멈춥니다. 둘째, 5번 호흡입니다.
깊게 5번 숨을 쉽니다. 천천히 의식하면서 이것은 뇌에게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5가지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보이는 것 5가지를 관찰합니다. 저기 시계가 있다. 창문이 보인다. 바닥이 단단하다. 의자에 앉아 있다. 숨을 쉬고 있다. 이 과정은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막습니다. 운전대를 다시 우리가 잡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연습해 봅시다. 눈을 감으십시오. 5초 세십시오. 하나, 둘, 셋, 넷, 5. 이제 깊게 숨을 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5번 반복하십시오. 이제 눈을 뜨고 주변을 보십시오. 보이는 것 5가지를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번째 원칙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사람이 같은 허리 통증을 겪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끝이다. 아무것도 못하겠어라며 침대에 누워 지냅니다. 다른 사람은 불편하지만 할 일은 해야지라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자극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통증의 크기가 아닙니다. 여기 관점을 바꿔봅시다. 차이는 인생의 중력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중력이란 무엇일까요? 지구가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중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 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손자를 돌봐야 하는 할머니에게 중력은 손자입니다. 매일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는 사람에게 중력은 아침 공기입니다. 오랫동안 가꾼 텃밭이 있는 사람에게 중력은 흙과 식물입니다. 중력이 강한 사람은 통증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증보다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증은 중요하지만 인생 전체를 멈출 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중력이 없는 사람은 작은 통증에도 모든 주의력을 빼앗깁니다. 다른 중요한 게 없으니 통증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80대 김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기를 몇 년. 어느 날 손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도와주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손녀 집으로 갔습니다. 아기를 안고 밥을 해주고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피곤했지만 하루가 보람찼습니다. 무릎이 안 아파요? 누가 물었습니다. 아프지. 근데 저 아기 보면 안 아프더라고.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기라는 중력이 생기면서 통증은 인생의 중심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 인생의 중력은 무엇인가? 통증이 사라진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지금 이 순간에도 통증과 관계없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중력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일 수도 있습니다. 창밖의 새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전화 통화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보다 더 크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통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통증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중력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력을 찾는다고 해서 통증이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통증 자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네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이너스. 허리가 아픕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발 사라져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겪는 자극입니다. 여기 관점을 바꿔봅시다. 통증을 적으로 대하면 우리는 평생 전쟁터에 삽니다. 하지만 통증을 불편하지만 필요한 정보로 대하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몸은 말을 못합니다. 대신 통증으로 말합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 이건 너무 무리야. 좀 쉬어. 통증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면 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세는 관절에 무리야.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봐. 가슴이 답답하면 너 요즘 너무 긴장하고 있어. 숨 좀 깊게 쉬어. 적과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와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증이 올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안녕, 통증아. 넌 지금 뭘 말하려는 거니?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진짜 답은 몸에서 옵니다. 어깨 통증이 말합니다. 자세를 바꿔야 해. 두통이 말합니다. 물을 마셔야 해 또는 쉬어야 해. 소화불량이 말합니다. 천천히 먹어야 해. 대부분의 통증은 이렇게 작은 조정으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 대신 공포를 선택합니다. 실제로 해봅시다. 지금 몸 어딘가 불편한 곳이 있습니까? 그곳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넌 지금 뭘 원하니?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처음엔 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물어보십시오. 며칠 후, 일주일 후 답이 올 것입니다. 좀 걷고 싶어. 따뜻한 물에 담그고 싶어. 스트레칭이 필요해. 그리고 만약 통증이 지속된다면 그때 병원에 가면 됩니다. 통증을 적으로 대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통제입니다. 우리가 통증에게 질문할 때 이미 우리는 주도권을 쥔 것입니다. 저는 아는 분이 계십니다. 70대 박 할아버지입니다. 당뇨가 있고 무릎도 안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아프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프지. 근데 내 무릎이 말하더라고. 천천히 걸어. 무리하지 말고. 그래서 천천히 걸어. 그러면 괜찮더라고. 이것이 대화입니다. 통증을 무시하는 것도 통증에 굴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통증의 말을 듣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아도 불안과 통증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원칙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온몸이 아픕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봅니다. 모든 게 불안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자극입니다. 여기 관점을 바꿔봅시다.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표면은 파도가 칩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파도는 더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깊은 바다 밑은 어떨까요? 고요합니다. 폭풍과 상관없이 평온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통증, 걱정, 두려움. 이것들은 파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파도가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고요의 중심이라고 부릅시다. 고요의 중심은 통증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통증을 느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3분 이 연습을 해보십시오. 첫째, 편안히 앉습니다. 눈을 감아도 되고 뜨고 있어도 됩니다. 둘째, 호흡을 관찰합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들고 나는 숨을 느낍니다. 숨이 들어온다. 숨이 나간다. 셋째, 생각과 감각을 파도처럼 봅니다. 아, 불안이 오고 있네. 아, 통증이 느껴지네. 그저 관찰합니다. 잡으려 하지도 밀어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넷째,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파도가 아니다. 나는 바다다. 파도는 옵니다. 파도는 갑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통증이 아닙니다. 우리는 통증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안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실제로 해봅시다. 지금 이 순간 편안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느껴보십시오.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몸 어딘가 불편한 곳이 느껴집니까?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저 여기가 불편하구나 하고 지켜보십시오. 불안이 느껴집니까? 그것도 관찰하십시오. 불안이 있구나.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것들이 아니다. 나는 이것들을 지켜보는 사람이다. 감각이 달라집니까? 통증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까? 이것이 고요의 중심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그곳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제 우리는 5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통증과 해석을 분리했습니다. 통증은 감각이고 불안은 우리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둘째,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했습니다. 뇌는 안전을 원하기에 최악을 상상합니다. O-O-O 법칙으로 뇌의 경보를 다룰 수 있습니다. 셋째, 내면의 중력을 찾았습니다. 통증보다 더 큰 이유가 있으면 통증은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넷째, 통증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통증은 적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는 친구입니다. 다섯째, 고요의 중심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무엇으로요? 자유입니다. 통증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통증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통증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증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정보이지만 결정은 의지입니다. 밖은 폭풍이 불어도 안은 평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재난으로 볼 것인가, 정보로 볼 것인가, 불안에 굴복할 것인가, 관찰할 것인가, 중력을 잃고 흔들릴 것인가, 중력을 지키고 서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더 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통증이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불안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80대 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손가락이 굽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했습니다. 병원을 다녔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서예 교실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가고 싶었지만 망설였습니다. 손이 이런데 무슨 글씨를 쓰겠어. 하지만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첫날 붓을 잡는데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글씨가 떨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한 글씨를 쓰려는 게 아닙니다. 즐기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계속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붓을 잡고 글씨를 썼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글씨를 쓸 때는 그 통증이 덜 신경 쓰였습니다. 먹물 냄새, 붓의 감촉,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느낌. 이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통증은 배경으로 물러났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는 전시회에 작품을 냈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이 아프지 않으세요? 누가 물었습니다. 아프지. 근데 이제 통증이 나를 막지 못해.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더 이상 할머니의 삶을 막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있어도 됩니다. 불안은 와도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입니다. 이제 통제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통증을 재난으로 볼 것입니까? 정보로 볼 것입니까? 불안에 굴복할 것입니까? 관찰할 것입니까? 침대에 누워 있을 것입니까? 중력을 따라 움직일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자유입니다. 멈추십시오. 숨 쉬십시오. 관찰하십시오. 그 짧은 멈춤의 공간에서
통증이 우리를 조종할 수 없는 진짜 자유가 태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통증은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만든 이야기만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쓰십시오. 통증이 있어도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불안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작은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큰 인생의 중력을 따라 걷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통증과 불안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꾸는 법,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것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채널이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어떤 통증과 싸우고 계신가요? 오늘 배운 것 중 어떤 것을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이 채널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